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소속이고 또 국립통일교육원에 있는 민경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제목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연대 협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주로 저희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에서 다루고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방향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이렇게 3대 전략과 또 구체적으로 16가지의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제들 중에서 특히 성과를 한 3가지로 주제로 정리를 해보고 또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국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본다면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루었고 그 진전의 바탕 위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2017년 베를린 구상에서 평화를 화두로 제시한 걸 시작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특사를 교환하고 남북 정상회담 3차례를 만들어냈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그 대통령께서 연설에서는 그 화두는 정말 평화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부가 오직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라는 이런 화두로 시작해서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합의문에도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 또 세 번째 9월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남북 간에 앞으로 실현해야 할 그런 구상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숙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성과로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세를 관리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군사적인 충돌 위기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대화로 전환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했습니다. 또 군사 합의도 체결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다양한 남북의 교류 협력을 모색을 했는데 남북 철도 연결, 산림 협력,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을 추진을 했었고 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문화, 예술, 학술, 체육 분야 교류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대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그리고 남남 갈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방개혁을 통한 선진 국방 운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방개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성과들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정예화를 통해서 기술 집약적인 군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규모를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간부 직원하고 군무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를 개편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를 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위급 국면에서 우리 군이 63만 명을 코로나19 대응에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국방 R&D 제도 개선, 방산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또 우리 방위산업을 방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출형 산업으로까지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진 국방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그래서 주요 직위를 문민 전환하고 또 군 사법 개혁을 통해서 장병의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꾸준히 지원하는 그런 확대 정책을 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국방 개혁을 통해서 우리 평화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과로서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 외교 추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쉽지 않은, 한반도가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미중 갈등 경쟁, 전략 경쟁, 패권 경쟁 국면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다자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장관께서 최근에 언급한 그런 말씀이 아마도 이런 국면을 요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동맹 관계는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다. 아울러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최대 교역국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우리가 양자택일의 그런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다자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병행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G7, G20, APEC, WEF, 또 한메콩 정상회의 등 신남방, 신북방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우리가 다자 회의를 통해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혼자서 안 된다면 중견국의 연대를 통해서 풀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면 세 번째의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 외교 추진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오로지 우리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배타적인 어떤 양자택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중견국의 다자 외교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다자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 글로벌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 공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방역 성과 등으로 인해서 또 두 차례 연속 우리가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자 회의에 참석, 그리고 또 신남방, 신북방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또 미래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 비전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정학적인 구도, 미소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구도가 지금까지도 이제는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북한은 대륙 세력 쪽에, 그리고 한국은 해양 세력 쪽에서 끌어당기는 지정학적인 원심력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둘이만 잘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고, 국제사회화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충돌 국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신냉전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그런 미중 패권 경쟁 갈등 국면에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 안보 기술 가치 등 전 분야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을 양자택일을 해서 우리 국익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정학적인 이런 양자택일 국면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양자택일 피하는 대신 경제적인, 지경학적인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대륙과 해양 세력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은 항상 북한에 관심이 많죠. 투자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대륙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도 북한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정학적인 충돌을 최소한 한반도에서만은 대륙과 해양이 평화롭게 만나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익을 얻어가는 구도로 우리가 전환시켜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제안의 하나인데요.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데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참여시켜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추진하고, 그럼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열매를 국제사회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듯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 인프라 투자, 경제 특구 개발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또 우선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경제 성장, 개방이 단지 한반도의 남북한만의 이익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까지도 공유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분단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우리 한반도 평화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줄 한 줄 우리 손으로 희망을 꿰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지정학적인 충돌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협력을 통해서 국익 중심 다자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한편으로 우리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 많은 기대가 가능한 것은 그동안 4년 동안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왔던
그런 바탕 위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 분과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선진 국방 운영,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외교 추진 관련된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을 지경학적인 연결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그렇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의